지금 아침마다 물 한 잔보다 커피를 먼저 드신다면 이미 뇌혈관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을 미루고 밥을 거르는 이 습관들이 결국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뇌졸중 환자의 70%가 아침 시간에 쓰러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노화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제가 연구와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아침 1시간이 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릴 7가지 아침 습관만 바꿔도 혈관이 열리고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어지럽다거나 손끝이 저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요.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아침 첫 1시간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혈압과 혈류가 결정되거든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당신의 뇌혈관을 살릴 실천 지침서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례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요즘 아침마다 어지럽거나 손끝이 저리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함께 하세요. 댓글로 지금 겪고 계신 아침 증상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69세 정영수님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쓰러지셨죠. 병원 검사 결과는 초기 뇌경색.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지만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이 이렇게 무서울 줄은 몰랐어요. 정영수님처럼 아침에 커피부터 찾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잠에서 깨면 일단 정신부터 차려야 한다는 생각에 커피가 먼저 손에 가는 거죠. 하지만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이때 카페인이 들어오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아침 뇌졸중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그 후 정영수님은 제 조언대로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기상 직후 1분간 심호흡, 미지근한 물 한 잔, 그리고 바로 화장실로 이동. 단 2주 만에 혈압이 15 낮아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산책까지 하시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력 있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뒤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시게 될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과 아침 루틴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아침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습관들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는 동안 우리 혈압은 낮게 유지되다가 아침에 깨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생깁니다. 누워있던 자세에서 급하게 상체를 일으키면 혈압이 순식간에 폭등하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대한뇌혈관 연구의 보고에 따르면 기상 직후 급작스러운 기립으로 인한 미세출혈이 전체 뇌졸중의 2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조남규님은 평생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는 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쓰러지셨죠.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눈을 뜨면 먼저 손가락부터 움직이고 팔다리를 가볍게 펴본 다음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뒤로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그냥 누운 채로 1분 정도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면서 몸이 깨어나는 걸 느껴보세요. 그 다음 팔과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뇌혈관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천천히 일어나셨나요?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호흡으로도 나가고 땀으로도 나가고 대사 과정에서도 소모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 상태로 그냥 하루를 시작하면 혈전이 생기기 정말 쉽습니다. 혈전은 뇌혈관을 막는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일본 후쿠오카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3,0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어요. 그 결과 기상 후 10분 안에 물을 마신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68세 강은주님은 평생 아침마다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죠. 제가 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바꿔보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많이 어색해 하셨어요. 커피 없이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냐고 하시면서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물부터 마시고 30분 뒤에 커피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단 2주 만에 혈압약 복용량이 줄어들었고 본인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셨대요. 기상 후 5분 안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한 모금씩 음미하듯이 마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 온도예요. 절대 찬물은 안 됩니다. 찬물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혈압을 올려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물부터 마셨나요? 아니면 커피부터 드셨나요? 방광이 차면 우리 몸은 그걸 참으려고 복부에 힘을 줍니다. 이때 복압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혈압도 급등하게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화장실 가는 걸 미루시는데 특히 아침 시간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국립의료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기상 후 소변을 30분 이상 참은 사람 중 15%가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경험했다고 해요. 73세 최정수님은 평소 아침마다 화장실보다 신문을 먼저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변을 참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습관을 고치고 나서 아침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눈을 뜨면 물 한 잔 마시고 바로 화장실로 가신답니다. 정말 간단한 변화인데 효과는 엄청나죠. 그러니까 물을 마신 후에는 바로 화장실로 가세요. 절대 참지 마세요. 뉴스를 보든 스마트폰을 확인하든 그건 화장실 다녀온 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천천히 일어나야 해요. 앉은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서면 또 혈압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도 화장실 가는 걸 미루고 계신가요?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몸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특히 아침 시간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혈압이 폭등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게 한 그룹과 그냥 평소대로 생활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명상 그룹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6mm 수은주 낮아졌다고 합니다. 혈압약 하나를 줄인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66세 윤정희님은 평소 잠을 설치고 손이 자주 저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명상을 권했는데 처음엔 명상이 뭔지도 잘 모르셨죠? 그냥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에 손 저림이 줄었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됐대요. 지금은 명상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아요.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느껴보세요. 배가 부풀었다 꺼지는 걸 느끼면서 천천히 호흡하는 겁니다. 잡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들어왔네 하고 인정한 다음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단 5분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루가 정말 달라져요. 오늘 아침 숨 고르는 시간 가지셨나요? 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혈압이 높아도 본인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혈압을 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계는 뇌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창문이에요.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일 혈압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42%나 낮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혈압을 매일 재다 보면 자기 몸의 패턴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은 왜 높지? 하면서 원인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도 조절하게 되는 거죠. 70세 김상우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노트에 기록하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평소보다 20이나 높게 나온 거예요. 바로 상담을 받으러 오셨고 검사 결과 고혈압이 악화되고 있었던 걸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지금은 약을 조절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명상을 한 후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한 번만 재지 말고 1분 간격으로 두 번 재서 두 번째 수치를 기록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 때문에 높게 나올 수 있거든요. 수치가 140에 90 이상이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 혈압 확인하셨나요? 자는 동안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입니다. 이때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면 혈류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혈관이 부드럽게 열리게 돼요. 격한 운동은 절대 안 되고요.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스트레칭이 최고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노화센터에서 70대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3년간 조사를 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위험이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단 10분인데도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74세 홍성자님은 아침마다 다리가 붓고 머리가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죠.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들썩이고 다리를 쭉 펴서 발목을 돌리는 거예요. 손과 발 지압도 살짝 해주고요. 이걸 매일 10분씩 하신 지 한 달 만에 다리 부종이 확실히 줄고 두통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세요. 목 돌리기, 어깨 들썩이기, 다리 쭉 뻗기, 손발 지압을 10분 정도 해보세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에서만 하세요. 아프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추운 곳에서 하는 야외 운동은 절대 금지예요.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몸을 어떻게 깨우시나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의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몸은 이를 올리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게 혈압을 높이게 돼요. 게다가 공복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을 시작하면 뇌로 가는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올 수 있습니다. 핀란드 국립영양연구소에서 60세 이상 성인 5,000명을 15년간 추적했어요. 그 결과 아침 식사를 거르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3배예요.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68세 이은재님은 평소 식욕이 없다는 이유로 아침을 자주 거르셨어요. 그러다 보니 오전 내내 머리가 멍하고 기운이 없으셨대요. 제가 통곡물과 단백질 중심으로 식사를 하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배가 부담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줄이되 꼭 드시라고 했죠. 지금은 매일 아침 토마토 달걀 요리나 나토 비빔밥을 드시면서 혈당도 안정되고 오전 활력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해요. 아침 식사는 통곡물과 단백질 그리고 채소를 기본으로 하세요. 토마토 달걀 샥슈카, 아보카도, 나토 비빔밥, 참치 김치 오트밀죽 같은 메뉴가 정말 좋아요. 가공육이나 짜게 절인 음식, 단 음료는 피하세요. 이런 음식들은 오히려 혈압을 올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떤 메뉴였나요? 이렇게 7가지 습관을 지키면 혈관은 부드러워지고 하루 전체의 리듬이 안정됩니다. 처음에는 귀찮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단 2주만 해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제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루틴은 하루 전체의 교통신호와 같아요.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혈압 흐름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다가 금방 포기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7가지 중에서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처음 일주일은 천천히 일어나기만 하고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럼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오늘 아침 몇 가지를 실천하셨나요? 하나만 하셨어도 충분히 훌륭해요. 매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7가지를 적어두고 실천할 때마다 체크 표시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체크가 적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걸 보면서 성취감을 느끼시면 돼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거든요. 수면이 불규칙하면 아무리 아침 루틴을 잘 지켜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리듬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혈압도 안정돼요. 반대로 잠드는 시간이 제각각이면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에 일어나세요.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마시고 평일과 똑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요즘 잠드는 시간이 일정하신가요? 만약 불규칙하시다면 오늘부터 알람을 맞춰보세요. 실내 온도가 혈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아시나요? 찬 공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겨울 아침에 차가운 방에서 일어나면 혈관이 갑자기 조여들면서 뇌졸중 위험이 확 높아져요. 실제로 겨울철 아침에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기상 직후 실내 온도를 20도 이상으로 유지하세요. 자기 전에 난방 타이머를 맞춰두는 게 좋아요. 그럼 일어날 때쯤 방이 따뜻해져 있죠.
만약 난방이 어렵다면 이불 속에서 충분히 몸을 데운 다음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체온을 올리는 겁니다. 겨울 아침 방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화장실이나 복도도 따뜻하게 해두는 게 중요해요. 따뜻한 방에서 나와서 차가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에 가면 온도 차이 때문에 혈압이 요동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히트쇼크라고 하는데 정말 위험해요. 작은 전기 히터라도 화장실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식단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 냉국이나 샐러드가 괜찮지만 겨울에는 따뜻한 죽이나 국물 요리가 훨씬 좋습니다. 계절 채소와 과일을 활용하면 영양도 풍부하고 몸에도 잘 맞아요. 특히 노년기에는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혈관이 약해진 상태에서 영양이 부족하면 오히려 혈관 건강이 더 나빠져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따뜻한 잡곡밥에 된장국,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에 신선한 과일을 조금 더하면 완벽하죠. 아침 식단을 계절에 따라 바꾸고 계신가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가끔 습관을 놓칠 수도 있고 바쁜 날은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은 못했지만 내일 다시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에요.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나 요즘 아침 습관 바꾸고 있어. 도와줘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같이 실천할 수도 있어요. 함께하면 훨씬 쉽고 재미있거든요. 배우자나 자녀가 매일 아침 오늘 물 마셨어요? 혈압 재셨어요? 이렇게 물어주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몸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어지고 오전 내내 머리가 맑고 손끝 저림이나 어지럼증이 줄어들죠. 그때가 되면 이 습관들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하고 확신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간식 시간도 조절하세요. 아침 식사 후 3시간쯤 지나면 간식으로 견과류나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게 좋아요.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단, 달콤한 빵이나 과자는 피하세요. 순간적으로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려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아침부터 뉴스를 보면서 화내거나 걱정거리를 떠올리지 마세요. 대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창밖 풍경을 보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됩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몸이 피곤한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가장 중요한 3가지만 꼽자면 천천히 일어나기, 물 마시기, 혈압 재기예요. 이 3가지만이라도 꼭 지키세요. 나머지는 컨디션에 따라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습관을 지키면서도 정기적인 검진은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관 건강 검사를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습관을 잘 지켜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쉽게 관리할 수 있으니까 검진을 절대 미루지 마세요. 이렇게 아침 루틴을 완전히 정착시키고 나면 이제는 저녁 습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사실 저녁에 어떻게 보내느냐도 다음날 아침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건 단 하나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예방은 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뇌졸중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뇌졸중의 70%는 예방 가능합니다. 아침 습관만 제대로 바꿔도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마다 벌떡 일어나고 커피부터 마시고 화장실을 미루고 식사를 거르면 혈압이 불안정해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거든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아침 1시간만 잘 지키면 혈압이 안정되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머리가 맑아집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고 밤에도 푹 잘 수 있어요. 무엇보다 뇌졸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손주들과 놀아주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단 10분의 아침 루틴이 당신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투자인가요?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모레도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마세요. 그냥 누운 채로 심호흡 3번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그 다음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만 해도 당신의 뇌혈관은 오늘보다 훨씬 안전해집니다. 이게 첫 걸음이에요. 일주일 후에는 화장실 미루지 않기를 추가하세요. 2주 후에는 명상 5분을 더하고요.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입니다. 작은 습관이 생명을 살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 습관 하나로 뇌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이 중요한 만큼 저녁도 정말 중요해요. 잠들기 전 2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이 달라지거든요. 이 비밀을 다음 영상에서 공개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뇌졸중 막는 아침 습관을 시작합니다. 그 한 문장이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남긴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저도 큰 힘을 얻습니다. 실천하시면서 변화를 느끼신 분들은 경험담도 공유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한 뇌혈관으로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